소용돌이치는 혼돈 속에 발을 딛고 피할 수 없는 시련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처럼 막막한 도전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요?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역경에 대한 접근 방식은 그 해답을 제공합니다. 삶의 폭풍을 위협이 아닌 변화를 위한 촉매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힘, 아모르파티와 스토아 철학이 말하고 있는 원칙 사이의 강력한 상호작용으로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당신에게 상상 이상의 삶의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의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공포를 견뎌낸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의 여정은 극심한 고통에 직면한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태도와 내면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음으로써 그는 자신을 둘러싼 비인간성을 초월했고, 이 깨달음은 그의 영향력 있는 작품인 인간의 의미 탐색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스토아 철학과 니체의 아모르파티, 즉 운명에 대한 받아들임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니체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온 마음으로 포용하고 각 도전을 자기 개선과 개인적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프랭클은 인간 존엄성과 삶의 의미 탐색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의 책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극한 상황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인간성을 유지했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가슴 아픈 일화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일 중 가장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일의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단연코 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것은 식량 배급의 분배와 관련된 것이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듯 당시 수용소에서의 배급량은 극도로 빈약하고 영양가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동료 수감자들이 감자 껍질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관심 없는 사이 일부 수감자들은 감자 껍질만큼 보잘것없는 것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 작은 행동은 나에게 수용소 생활 속에서의 희망과 인류애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비록 감자 껍질은 추가적인 영양분도 제공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었지만 이를 나누는 행위는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도 인류를 유지하고 서로를 보살피려는 노력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 경험은 나에게 극한 상황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타고난 선함과 결속력이 인간 내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또한 고난을 극복하는데 사랑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투옥된 동안 나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내와 나누는 대화를 상상하면서 큰 위안을 얻었다. 이를 통해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억과 그들에 대해 느낀 사랑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사랑은 인간 존재에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매개체였다. 수용소를 관찰하면서 나는 수감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에도 어떻게 내면의 힘을 발견해 가는지도 알 수 있었다. 한 번은 동료 수감자가 너무도 지친 상태에서도 과거에 수행했던 중요한 일을 회상하며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한 사례는 의미 있는 목표나 기억이 얼마나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수용소의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부 사람들의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모색하는 방법을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다. 예를 들어 한 수감자는 옷을 정리하고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노력했다. 수용소의 가혹한 현실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러한 작은 노력으로 인해 수감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통제력을 갖게 되었다.
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감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해 주기로 했다. 그것은 알게 모르게 그들이 매일 견딜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된 듯했다. 나는 생존 후 가족 상봉이나 열망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수감자들이 목적의식과 희망을 유지하도록 도왔다. 이 희망은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감정을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지혜, 용기, 절제와 같은 미덕을 배양함으로써 삶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지혜는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것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라고 말한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조절 원칙은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상황에 명확하게 접근하고 개인의 가치와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우리가 운명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세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즐겁든 고통스럽든 모든 경험을 우리 발전의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역경을 성장과 역량 강화의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도전을 받아들이면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는 그러한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고통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대응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끝까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됨으로써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역경을 통해 목적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니체와 스토아 학파는 어려움에 직면하는 시기에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니체의 아모르 파티와 스토아 학파의 정서적 지배 실천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삶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의미를 찾고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반대로 더 강해지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봄으로써 당신은 용기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모든 도전을 보다 의미 있는 존재를 향한 디딤돌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